네, 신용점수 관리하는 여러 가지 꿀팁 문세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신용점수 올리기 전에 사실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미리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용점수는 사실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오르는 건 세워라 내워라 수준입니다. 이제 특히 집을 살 계획이 있다든지 사업 계획이 있는 등 중요한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신용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이후에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출 받을 때는 무조건 1금융권, 즉 시중은행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보험사도 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일명 P2P 대출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신용점수를 100점 이상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문세영 기자 참 재밌는 거 많이 취재해서 마트에 가서 반값으로 쇼핑하는 방법, 막 몇 시간 걸어서 50원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거 해오셨는데. 하면서 저도 되게 짤짤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100점이라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건 순간인데요. 네. 그러면 일상에서 신용 점수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네, 일명 좀 333 법칙이라고도 333. 불리는데요. 이게 신용카드 한도를 30만 원 이상씩 전체 한도의 30% 이하로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게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한도가 별로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는 게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작정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적당히 그리고 계속 쓰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그 뭐 증명서라든지 뭐 관리비, 납부 내역서 이런 것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관리비나 통신비 같이 좀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들을 제때 내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오르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다면 전 금융권의 연체 사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제때 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예. 네. 그리고 흔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하거나 이렇게 월급 오르면 신용 점수 오르고 금리 낮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월급 오르면 진짜 바로 점수 반영되나요? 이게 점수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은행에 이제 직접 가셔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월급 오른 거 그리고 뭐 승진한 것이 하나의 요소로 반영되는 겁니다. 신용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연봉과 신용 점수가 대출 금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연봉이나 신용 점수가 오른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하시면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하반기 금리나 요구권 운영 실적에 따르면 금리나 요구권을 수용한 후 은행이 내려준 금리 수준은 낮게는 0.12%포인트, 높게는 0.4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네, 문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